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참명상의 명상 체계에 대한 공부를 좀 할까 합니다. 참명상의 명상 체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중국의 다도, 한국의 다도, 일본 다도에는 명상 체계가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 참명상의 체계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도는 없는데 다스는 어떨까요? 예, 다스하고 다도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하면은 이 선자가 들어가면은 참선 선자, 고요할 선자가 들어가면은 목적이 생사해탈이라는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초이선사의 동다송이라든 다신전을 봐도 다도라는 말을 써도 다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왜 없을까 생각해 보면 선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생사해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도와 다선은 사실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다선이라고 선자가 들어가면 명상 체계는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다선은 이 선수행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지 차를 매개로 하는 고요한 명상 체계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지금부터 이 얘기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참명상의 명상 체계가 아주 중요하다. 그 이전에는 없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1978년도인지 9년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신 고자 송자 노스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예. 이제 친견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기회를 주실 때 처음 이제 친견하고 대화를 나누고 두 번째 이제 그 친견을 했을 때가 언젠가 어딘 장소냐면 대구 서야동에 보면 대승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법당 뒤쪽에 조그만 방에 계셨었을 때 제가 찾아갔죠. 그래서 겁도 없이 큰 스님한테 조주 무자는 무엇입니까? 이런 묻습니다. 조주 무자 화두에 대한 질문이죠. 그때 이제 그런 말씀, 앞과 뒤가 끊어진 것이 조주 무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어린 마음에는 그때는 아직까지 뭐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러고는 이제 몇 개월 뒤에 또 이제 찾아뵀습니다. 찾아뵈고는 이제 제가 또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옆에 이 주인자 이렇게 차를 끓이신. 근데 차가, 어떤 차인가 하면은, 그땐 차가 귀했어요. 귤 껍질을 이렇게 푹 삶아가지고, 찻잔 차를 한 잔 딱 따라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은 한 맛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미에 대한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참명상을, 우리가 명상 체계를 세워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러면은 일미, 한 맛입니다. 한 가지 맛. 한 가지 맛에 대한 거는 전문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호금과 같이 두루하고 걸림이 없는 것, 모든 것은 어떤 곳에도 다 있는 게 일미 한 가지 맛이에요. 그게 이제 공성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모든 존재의 근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도 우리는 늘 일미 한 가지 맛을 호흡한다고 해도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모든 존재의 근원인데. 한무뚝통 선사가 말씀을 그런 얘기 해주세요.
그 금강경 오가의 서문에 보면은 천지가 생기기 전에도 이것은 있었고 천지가 사라져도 이것은 존재한다. 이것이라 하는 게 이제 바로 여기서 말한 일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상을 벌써 모든 현상이 근원이면서 현상의 모습을 뛰어넘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진여라는 말을 쓰죠. 참 진짜 같을 여자. 허망하지 않아서 참답다는 거죠. 안 바뀌는 거죠. 바뀌지 않아서 여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마음의 본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차 명상 체계는 바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 명상 체계가 세워졌다. 이래 보시면 틀림없어요. 이제 참 명상 체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명상의 출발이라는 거죠. 예. 명상의 출발은 출발지라고 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바로 괴로움입니다. 고예요. 괴로움에서 출발해요. 괴롭지 않으면 누가 수행하겠어요? 명상 안 합니다. 괴로움이란 다양하죠. 요즘 이제 괴로움은 스트레스성 괴로움도 있고, 특히 이제 감정 노동자들의 그 스트레스를 이루 말할 수 없죠. 얘기하자면. 그다음 온갖 심리에 시달리는 그런 괴로움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게 헤어지는 게 괴로워. 왼수진 사람 만나는 게 괴롭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도 괴롭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괴롭고, 그리고 생로병사,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롭다는 건 다양한 거예요. 이게 알아야 할 대상이에요. 이건 이제 의사로 비유하면은, 의사가 진단한다면은 병이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의 출발이 괴로움이라면은 방향은 어떨까? 명상의 방향은 이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이걸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집은 이제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탐진치예요. 이게 이제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사가 진단을 어떻게 하게? 이건 병의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병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 괴로움은 이 알아야 할 대상이에요. 알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이 병의 원인인 괴로움의 원인은 뭘까 하는 거죠. 이거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명상의 방향은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에다가 명상의 방향을 두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의 목적지가 어딨냐는 거죠. 명상의 목적지. 바로 명상의 목적지는 이제 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반. 여기는 이제 멸이라고 돼 있어요.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고 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열반입니다. 요건 이제 사성제로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해당합니다. 고집멸. 요거는 이제 성취해야 할 대상입니다. 요거는 성취해야 할 대상이에요. 성취의 대상이 뭐냐면은 열반이에요. 열반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의사가 이야기하면은 이건 건강 회복이죠.
건강 완전 회복한 걸 얘기합니다. 요 이제 번역은 불사, 죽지 않는다고 번역. 그럼 차명상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건 일미가 돼서 한 가지 하나의 일미입니다. 우리가 일미를 얻는다는 게 불사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적어야 되네요. 네. 명상의 도달 방법. 네. 이 도달 방법이 뭐냐는 거죠.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도달 방법에 대한 이제 공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에 해당합니다. 도입니다. 고, 집, 멸도. 요거는 이제 건강 회복의 방법이겠죠.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병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도달 방법이에요. 명상의 출발, 명상의 방향, 명상의 목적지, 명상의 도달 방법. 이렇게 다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 이게 이제 명상 체계가 확립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명상은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명상의 명상 체계에 다 똑같아요. 다른 점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명상에 도달하는 방법에 이제 차명상 방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요. 네. 그 차명상 방법이라는 게 여기 원래 이 건강회복의 방 8정도라고 얘기하지만 짧게 얘기하면은 그냥 사마타와 비파사나예요. 사마타는 집중 명상이고 비파사나는 분석 명상인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은 그대로 차 명상에도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차 명상, 명상 체계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할 것은 이 명상의 도달 방법, 즉, 차 명상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우리 명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아시잖아요. 병이 들었다면은 이 병이라 하는 게 들었다는 걸 자기가 진단이 되면은 병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 네가 어떤 병이 들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 그럼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의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 명상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내가 왜 명상을 하는지. 육체적, 정신적 고뇌가 있다. 육체적인 병이 들고 정신적인 고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병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발은, 명상의 출발지가 괴로움이지만은 이 방향은 바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병의 원인을 찾아서 없애는 게 이제 두 번째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면은 병은 다 사라지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방법이에요. 방법을 이제 우리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차명상의 명상 체계에서는 이 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기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명상의 단계가 분명하게 있다. 이죠. 네. 명상의 방향 있잖아요. 방향을 따라서 이 고통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 가는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죠. 그래서 이제 이 차명상 방법에는 도대체 몇 가지나 될까? 기본적인 것은 네 가지의 명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줄이면 두 가지예요. 사마타와 비파사나. 이런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명상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저 차명상 방법을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명상이라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되느냐. 이건 이제 명상 방법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안 갖춰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하고, 저기에는 이제 직관, 추론, 상상, 스토리를 얘기를 했는데, 저거는 인식 방법이에요. 인식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인식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학에서도 쓰는 방법이죠. 얘기하지만, 직관과 추론은 다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말하기에 앞서 명상이라는 걸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만이 명상인지를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요즘 명상은 뭐 별 명상이 다 있거든.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되게 이제 명상, 맛보기식 명상. 맛만 보고 그 다음엔 없어요. 뒤가 없어요. 맛을 봤으면은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회성이 끝나는 명상이.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명상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힐링되는 걸로 명상으로 취급할. 명상의 목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힐링되는 것으로. 명상의 목적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얘기하자면 일미락하는 불사를 얻는 데 있는데 그런 거 없다 이기죠. 그런 명상이 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삿된 명상도 꽤 많아요. 삿된 명상이라고 하는 거 잘못하면은 그런 명상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을 다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자생한 명상도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명상도 있고 다양한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게 중요해요.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명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안심할 수 있는데 명상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는 명상은 조심해야 된다. 이게. 그냥 우리가 아무 뭔가 마음이 상처를 입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명상을 잘못해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면 잠깐 힐링하는 정도의 명상은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좀 더 너무 좋으니까 좀 더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다 뒤에. 이제 그럼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잘못된 명상에 대한 것도 다 다룰 겁니다. 이번 기회에 다 못하면 다음 기회에 또 있으니까 계속 이 문제를 얘기할 겁니다. 명상을 왜 해야 되는가? 제가 보리마을 자비섬 명상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님이 오셔가지고 명상을 좀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명상을 하시려고 하지요? 이러니까.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비싸답니다. 얘기하자면. 자기는 당시는 대학에서 식품학과를 학과에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이었어요. 미국은 이민 가서 보니까 모임을 하나 가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식품에 관심을 갖고 이 모임에 참석을 하지만은 그분들의 얘기는 어떻게 음식을 통해서 식품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료보험은 비싸고 의료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을 병이 들어서 찾아서 써야 되는 잘못하면 소송이 걸려서 그것도 보험금을 탈 수 없는 수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좀 불안하죠. 얘기하자면. 근데 그 사님 생각으로는 돈이 들지 않고 건강해지는 방법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쫙 해보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죠. 명상이라는 거죠. 명상을 배워서, 명상은 돈이 안 드니까 방법을 배워서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제 배우셔가지고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수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자비성 명상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현상이 생겼다가 아무것도 못 넘어가면 안 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도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이라 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명상이라면 세 가지는 딱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원칙 스님이 이제 말씀이에요. 신라 시대 때의 왕자 출신의 스님, 원칙 스님이 계십니다. 원칙 스님은 해심일경 소를 쓰신 분인데, 청전 스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달람살라에 달라이 라마 스님을 이제 친견하기 위해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딱 대면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오늘 중국 스님 원척 스님께서 쓰신 해심일경 소를 보고 있었는데 참 한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그래 청전 스님 딱 듣고는 딱 그렇게 얘기해요. 원척 스님은 중국 스님이 아니고 한국 스님입니다. 이러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 깜짝 놀랐다는 거죠. 당신이 이때까지 중국 스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원척 스님은 티베트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해심일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심일경을 주석한 소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명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세친보살보다 원칙 스님을 더 존경한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될 정도예요. 근데 원칙 스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원칙 스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명상에 대해서. 자, 경, 행, 과.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 했어요. 경이라 하는 것은 경계경자서인데 알아야 할 대상입니다. 알아야 할 대상을 진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여는 이제 성가에서 얘기한다는 주인공, 한 물건, 네. 또는 이제 만이주, 본지풍강, 다양한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 리, 그 다음에 행, 과. 야, 여기에는 또 이렇게 신, 해, 행, 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진여를 알아야 할 대상으로 진여에 대해 가르침을 먼저 들어보는 거죠. 그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여 이치에 대해서 사유를 하게 되면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수행을 하고 수행하면 결과가 오는 거죠. 이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교리행가, 신의 행정, 이게 딱 맞아야 된다, 이거죠.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 딱 맞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진여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믿음을 내는 것은 뭘까? 예, 이거는 이제 문해라고 얘기합니다. 문해. 들을 문자, 예, 지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내가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일으킬 때는 문해가 생겼다. 이게. 그 다음에 내가 이치를 사유로 하고 요게 이해가 생기는 걸 이제 사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을 사유를 해서 얻는 지혜를 사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의지해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여기서 수행이 되는 거죠. 네. 이 수행할 때 얻는 지혜를 뭐라고 하나 수해라고 닦을 숫자에 지혜자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수혜를 통해서 뭐가 옵니까?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얘기하죠.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의지해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딱 체계가 딱 잡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자, 내가 이 진열학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서 깨달았다면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역시 깨달음의 내용이 진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행은 어떻게 하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여는 상이 없다. 모양이 없다. 그래서 이 진여락하는 것은 말과 생각을 떠나 있는 거예요. 말과 생각 자체로 다 부정하고 하고 있는 모습, 부정되어 있는 모습이 진여예요. 그래서 이게 언설로서 표현이 안 돼요. 기억할 수도 없어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기억할 수도 없고 언설 표현이 안 되는 진여를 어떻게 수행해서 이게 깨달음을 얻는다냐 하고 생각하면 어려울 것지만은 너무 간단해요. 이게 말과 생각, 언설과 기억은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면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뭔가 하면은 주객을 떠나는 겁니다. 주객을 떠나버리면은 떠나는 게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면. 주관, 객관을 떠나는 거죠. 그럼 주관과 객관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객이 본래 없는 줄을 확실히 알려면 사마타와 이파사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주객이 떠나는 방법이 자 사마타가 있고요. 이파사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마타라 하는 게 이제 잘 알다시피 집중 명상이라고 그러고요. 이파사나를 분석 명상이라고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한 대상에 탁 집중하면 마음이 흩어져 있던 마음이 하나로 쫙 모여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오는 거죠. 명정지수 같은 그런 상태가 오는 거죠. 그걸 의지해서 존재의 근원을 깨뚫어 보면은 이제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마타는 집중 명상으로서 마음의 고요함, 삼매를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대상을 분석해서 진실을 아는 것은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선정과 지혜, 삼매와 지혜가 하나 된 상태로 들어가면 깨달음을 얻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선정을 의지해서 삼매를 의지해서 모든 존재의 근원을 깨뚫어보는 직관적 분석을 통해서 지혜를 얻든지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지혜를 얻든지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객을 떠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에 결과적으로 이 진여는 말과 생각을 떠났다 그러면은 주객이 없는 상태로 쭉 수행해 가는데 최종적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대승기신론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리, 어념, 생각념이죠. 생각을 떠난다면은 명의, 그걸 득입이다 이렇게 얘기돼요. 얻을 득자, 들립자. 깨닫는다 이게. 어디 들어가느냐? 진여 자체가 된다. 내가 진여 자체가 돼서 깨달음을 이제 얻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은 망념을 떠나면 된다.
염이라 하는 마음의 움직임인데 마음의 움직임만 떠나면은 들어간다 이죠. 그래서 이게 마음의 움직임을 완전히 떠나는 방법은 첫 번째 삼매가 있죠. 삼매는 뭐예요? 마음의 고요함이죠. 마음의 움직임이 최소화된 상태. 거의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 이빠사나는 지혜를 통해 가지고 진실을, 존재의 근원을, 진실을 알았다면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진여 자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경행과가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것을 명상이다. 또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상이라 하는 게 이렇게 맞지 않으면은, 어긋난다면은 하지 말아야죠.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게 진여라 하는 말은 열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불사라고 번역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미의 다른 이름입니다. 진여라 하는 게 말하자면 말만 다르지 다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것이 말과 생각을 떠났기 때문에 수행도 말과 생각을 떠나는 방법을 취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말과 생각을 떠나면은 바로 일미경지 진여를 체득하는 거죠. 아, 내가 진여구나. 모든 게 진여 아닌 게 없구나. 다른 말로 모든 게 한 가지 맛이구나. 나만이 그런 게 모든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물도 그렇고 본질이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진여를 알기 위해서 저게 이제 직관과 추론을 사용하고 상상과 스토리를 이용을 하는데, 저게 인식 수단이에요. 진여를 인식하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진여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직관과 추론이 필요할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 세상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진실일까요? 우리는 사물을 보면 이 사물의 눈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사물이 보이는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뇌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뇌가 만드는 착시 현상이 지나지 않는다. 뇌가 만든, 두뇌가 만든 착시 현상이 되게. 이 눈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놀라운 일이죠. 우리 뇌의 해석한 결과물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할까요? 여러분, 두뇌가 정말 그럴까요? 나는 거기에 좀 의문이 있긴 있어요. 뇌 신경세포라 하는 거는요, 물질입니다. 물질이 무슨 판단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뇌과학자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뇌 신경세포는 다시 말해서 착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어도 그런 능력은 마음이 하는 겁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지 마음이 판단하는 거지 물질이 뇌 신경세포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뇌 신경세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착시 현상을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가 뇌의 분석한 재해석한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마음이 하는 일이죠. 뇌 신경세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식사상에서는 아예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내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다. 대승기신론은 내가 인식함으로써 대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될까요? 내가 인식하니까 대상이 존재한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데 이거는 과학자들도 이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물리학자들도 얘기해요. 확률이라는 말을 써요. 확률. 대상은 매 순간순간 변한다 이거죠.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요거 인식할 때 이것이다 하면 벌써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끊임이 변하는 이 대상을 확률로서 판단이 가능하지만 이것이다 할 때는 벌써 지나가고 없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보이고 고정되어 보이고 분리되어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착시 현상이죠. 내과학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착시 현상이죠. 유식에서는 이걸 다 마음이 바꿔도 투영돼서 객관에 대해서 나타난 세계다. 원효 스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한다고? 천만에.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보이고 들리는 것은 마음이 투영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환영과 같이 실체가 없는 세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김상욱이라는 물리학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다 보니 물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세계는 원자의 모임과 흩어짐이 반복이다. 인간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우주가 그렇다 이게.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아무 의미 없는 이 세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서 재밌게 살고 있는 게 인간이다. 인간이야말로 정말 경이로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전적인 해석을 하자면 어떤 해석이 될까? 이 세계에는 실체가 없다. 마음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환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알라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을 알라 그러면은 직관과 추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관과 추론을 이용을 해서 이 착시 현상을 딱 걷어내고 진실을 밝혀내는 그 진실이 진여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이제 직관과 추론은 논리학에서도 쓰는 방법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과학에서 쓰는 방법이지만은 동시에 수행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쓴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참명상 방법 중에 직관 샷디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샷디가 뭔가 하면은 착시 현상을 걷어내는 첫 번째 인식 방법입니다. 예. 이 중요한 거죠. 샷디를 이제 직관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샷디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깊이 들어간다. 예.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는다. 네. 기억하는 거죠. 세 번째, 강한 인식. 이 세 가지 특징에 의해서 비로소 대상과 직면할 수 있다. 이래. 그러니까 착시 현상을 걷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직시했을 때 대상이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샷디의 특징은 뭔가 하면 지나간 것은 인식을 안 해요.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얘기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인식할 수 있는 건 현물적인 눈앞에 있는 것만 인식이 가능한 것이 샷디예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좋으냐?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별 생각 다 하죠.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지나간 생각 반복 생각 안 합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하면 막 불안감에 떨고 이러죠. 그런데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은 없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 매여 있고 미래는 오지 않은 없는데도 불안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샷디 훈련, 알아차림 훈련을 하게 되면 현재 이 순간에 늘 머물 수가 있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정신병에서 벗어나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게 괴로운 건데. 스트레스를 한번 받으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계속 반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샷디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게 되면
현재 이 순간 늘 머물게 돼 있어. 의식이 깨어나면서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샷디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있게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명상 체계, 명상의 출발, 방향, 목적지,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다도에는 없는 거고 다선에도 역시 없었다. 그죠? 그래서 이 참명상 체계는 비로소 처음으로 이제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명상 체계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대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먼저 하게 됐고 거기에는 직감과 추론과 상상과 스토리가 있는데 우선 이 샷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다가 말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